럭셔리 자동차 쇼룸에서의 아침. 상쾌한 아침, 햇살이 도시의 번화한 거리 위에 있는 고급 자동차 쇼룸의 큰 유리창을 통해 반짝이며 들어옵니다. 다양한 모델과 색상의 반짝이는 자동차들이 밝은 조명 아래 전시되어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정장 조끼를 입고 아이패드를 손에 들고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쇼룸 앞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내리는 고급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70대의 노인이 나타납니다. 마른 몸매에 색이 바랜 셔츠와 높은 바지, 낡은 고무 슬리퍼를 신고 천천히 쇼룸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모습은 조용하고 겸손하지만 고급 자동차들을 보며 반짝이는 눈빛을 보입니다. 노인은 큰 유리문을 지나 고급스러운 공간을 잠시 감상하며 서 있습니다. 쇼룸 안에 몇몇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그는 빛나는 검정색 SUV 앞에 멈추어 서서 차의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잠시 후 그는 직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저기요, 이 차 가격이 얼마인가요? 자신감 있는 모습을 한 젊은 직원인 미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냅니다. 노인의 색이 바랜 옷과 고무 슬리퍼를 보며 미는 웃음을 참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답합니다. 이 차는 매우 비쌉니다, 어르신. 5억 원 이상이에요. 구매하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화를 내지 않고 여전히 차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차를 사고 싶습니다만 자세한 정보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볼 수 있을까요? 노인의 말에 미는 잠깐 놀라지만 곧 웃음을 터뜨립니다. 옆에 있던 동료인 라는 그를 놀리듯이 말합니다. 이 어르신은 아마 그냥 구경하러 온 거겠죠. 이런 차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인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화가 난 기색은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되풀이합니다. 정보를 좀 더 보여주세요. 저는 여기서 농담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대답 대신 등을 돌리고 다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의 말이 들리도록 속삭입니다. 저 아저씨, 아마 꿈을 꾸고 있는 거겠죠. 차 구경만 하러 온 것 같아요. 요즘 부자들은 저런 옷 입지 않아요. 노인은 여전히 SUV 앞에 서서 흔들림 없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눈빛을 유지하며 기다립니다. 몇 분이 지나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그는 조용히 안내 데스크로 향합니다. 거기서 한 직원인 흥이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흥은 그를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뭐 또 필요하신가요? 아까부터 직원들이 다 상담해 드렸는데요.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그는 휴대폰의 번호를 누르고 귀에 대며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힘있고 또렷하게 울려 퍼집니다. 여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쇼룸에 있어. 빨리 내려와서 아버지 만나자. 근처에 있던 직원들이 잠깐 그를 흘깃 쳐다보며 점차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미는 란에게 속삭입니다. 저 노인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걸까요? 좀 이상하네요. 나는 비웃으며 답합니다. 아마 그냥 연기하는 거겠죠. 신경 쓰지 마요. 노인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입구 근처의 소파에 앉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하게 매장 안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멀리서 몇몇 고객들이 그를 주목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히 기다립니다. 고급스러운 쇼룸 안에서 그의 존재는 점점 더 눈에 띄고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저 노인 좀 보세요. 저렇게 입고서는 그냥 여기 들어온 거겠죠. 나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마 그 노인분은 차 유리도 못 사겠죠. 차 한 대는 말할 것도 없고. 두 사람은 크게 웃으며 그 소리에 다른 직원들도 호기심을 가지며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의 모습은 여전히 조용하고 낡은 고무 슬리퍼를 신고 해진 셔츠를 입은 채 화려한 공간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노인은 그들의 조롱을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비싼 자동차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대의 고급스러운 흰색 세단에 다가가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근처에 있던 여성 직원인 마이가 고의로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마이를 향해 돌아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 차 정말 멋지네요. 추가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마이는 잠깐 멈칫했지만 즉시 예의 바르게 웃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차는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아마 더 여쭤보시기 전에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급히 등을 돌려 걸어갔고 노인은 다시 혼자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있던 몇몇 고객들도 그를 쳐다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은 그의 모습을 보고 동행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노인, 아마 여기 들어온 거 그냥 차 구경만 하러 온 거겠죠? 이런 고급 쇼룸에 저런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의 친구인 젊은 여성, 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이런 곳에 와서 그런 모습으로 구경이나 하다니. 하지만 그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스포츠카에 다가가 세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직원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쇼룸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고 직원들은 여전히 다른 고급 고객들에게만 집중하며 노인을 무시한 채로 계속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마친 후 노인은 평온하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입구 근처의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차분한 모습은 계속해서 주변의 냉소적이고 수군거리는 시선들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그를 궁금해하며 서서히 그를 바라보았고 그들이 속으로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요하게 앉아 입구를 향해 고요한 시선을 보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등장. 쇼룸 안의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노인이 평온하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자 그 공간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근처에 있던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 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속삭였습니다. 저 노인, 누구한테 전화하는 걸까요? 목소리가 너무 자신감 넘쳐요. 혹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마 그냥 연기하는 거겠죠. 저렇게 입고 있는 사람한테 누구라도 있을 리 없잖아요. 그냥 저기 앉히고 기다리게 두죠. 직원들은 다시 비웃으며 서로 웃었고 그들의 시선은 가끔씩 노인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슈루만의 다른 고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이 대체 누구지? 저렇게 당당하게 여기 들어온 걸 보면 차를 사려고 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관심을 끌려는 건가? 그러나 모든 시선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변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반짝이는 차 한 대가 부드럽게 다가와 슈룸 앞에 멈췄습니다. 그 차는 드물게 고급스러운 모델이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키가 크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남자는 주변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고 급히 슈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노인을 발견하자 그는 즉시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존경의 표시를 보였습니다. 아버지,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순간 공간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전의 비웃음과 경멸적인 시선은 갑자기 멈추고 그 근처에 있던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노인은 사장님의 아버지인가요? 다른 젊은 직원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다른 직원이 놀라며 외쳤고 고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이제는 놀람으로 변했습니다. 한 고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노인이 정말 사장님의 아버지라니 믿을 수 없어요. 그 젊은 남자는 계속해서 노인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여기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무도 아버지를 맞이하지 않았나요? 그의 시선이 직원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 있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직원들은 이제 머리를 숙이고 노인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천천히 그러나 의미 있는 말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어서 깜짝 방문한 거란다. 아무 준비 없이 스스로 느끼고 싶었어. 그 젊은 남자는 잠시 놀랐지만 곧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직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를 맞이한 사람은 누구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은 누구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안내 직원은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젊은 남자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 아버지가 슈룸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제대로 맞이하지 않았고 심지어 무례한 말까지 했다고? 이게 너희들이 일하는 방식이냐?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슈룸 안의 고객들은 수군거리며 직원들이 받은 교훈에 기뻐하며 동시에 사장님의 깜짝 등장에 놀라워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있었고 그의 눈빛은 화가 나지 않았지만 차분함 속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가장 비웃었던 젊은 직원이 소리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요, 정말로 사장님의 아버지인지 몰랐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노인은 그를 바라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괜찮아. 하지만 너희는 고객을 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누구에게든 그런 태도로 대할 수 있겠니? 그의 질문에 직원들은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 일이 단지 교훈이 아니라 그들의 일하는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존중에 대한 교훈. 쇼룸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직원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보였던 경멸의 말과 태도는 이제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후회로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강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쇼룸의 사장님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저는 차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는지,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선언에 쇼룸 안의 모든 직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보였던 경멸의 시선은 이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노인을 무시한 안내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비웃었던 미는 약하게 변명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농담이었을 뿐이었어요. 아무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런 변명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엄격해졌습니다. 농담이라고요? 여러분은 이곳이 장난을 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고객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는 단순히 제품을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방식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까? 쇼룸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고객들도 노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한 고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노인 말이 맞아요. 저 직원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노인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몇 분 전 그가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고객은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업의 기본 원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 직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아들, 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경고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제 아버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즉시 자필로 사유서를 작성하고 일부는 바로 직위를 정지시킬 것입니다. 모두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아내 말은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제는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노인을 비웃었던 한 젊은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꼭 고치겠습니다. 노인은 그를 바라보며 실망한 눈빛을 보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고칠 기회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적발된 후에야 사과한다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곳의 서비스 태도가 쇼룸의 얼굴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인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모든 직원들과 회의를 열어서
단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모든 업무 태도를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해라.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이 쇼룸의 명성은 곧 무너질 것이다. 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고위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노인은 다시 한번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은 저를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열심히 쌓아온 브랜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쇼룸에 있는 몇몇 고객들은 직원들이 받은 값진 교훈에 만족하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다음엔 이런 태도로 누구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쇼룸을 떠나면서 노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존중과 서비스 태도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나 고객의 외모가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말은 직원들에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회의.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가 끝난 후 노인은 아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서며 쇼룸 안에는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하나하나의 경고를 듣고 있었다.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기 시작한 직원들은 이전에 자만했던 표정이 이제는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빨갛게 물들었다. 쇼룸 매니저이자 노인의 아들인 아는 모든 직원들에게 이것이 단지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경고의 메시지라고 확언했다. 내일부터는 모든 직원들을 다시 교육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온화한 모습이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아는 쇼룸 한가운데서 직원들을 향해 말하며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우리는 단지 자동차를 팔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존중과 훌륭한 서비스 태도가 모든 성공의 기초입니다. 방 안은 고요해졌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후 노인을 비웃었던 리셉션 직원인 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는 이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다. 고객은 여러분에게 수입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건 부유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객은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합니다. 노인의 말은 직원들의 자존감을 건드렸다.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고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보냈다. 쇼룸 유리창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 한 명이 목소리를 냈다. 노인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만약 모든 곳에서 이렇게 일한다면 고객들은 훨씬 더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노인은 아내를 바라보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아들아, 사업은 제품뿐만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버지는 이 쇼룸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환영받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아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같은 실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다. 오늘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길 바란다.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태도가 쇼룸의 발전 기회와 고객의 신뢰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쇼룸 안의 고객들은 박수를 쳐주었고 긴장감이 가득했던 아침은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한 중년 남성이 가까운 차량을 보며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선생님, 정말로 안목과 인격이 훌륭한 분이십니다. 안 씨는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두어 행운이군요. 노인은 웃으며 남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안과 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쇼룸을 떠났다. 모두가 그가 사라질 때까지 그를 배웅했다. 쇼룸에서의 변화. 직원들 사이에서는 나머지 직원들이 변화를 결심했다. 그들은 다시는 어떤 고객도 이 쇼룸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서로 다짐했다. 노인과 그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는 동네 구석구석으로 퍼졌고 이를 들은 사람들은 그의 똑똑하고 인도적인 처리 방식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이야기는 쇼룸 직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교훈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절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존중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된다. 이 의미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존중과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다른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인간애와 삶의 가치를 널리 퍼뜨려 보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